네, 계속해서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 오늘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잘 대응을 하셨으리라 믿고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하루 장 시황을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앵커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약세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장 들어 낙폭을 줄였습니다. 6거래일 만에 2,000선 회복하며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63포인트 상승한 2001.05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90포인트 아래에서 출발했죠. 이후 저점은 1981포인트까지 낮추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에 좀 변화가 감지되면서 낙폭을 줄이며 오늘장 2,000선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17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 쪽에서 저가 매수 나서면서 464억 원 매수 우위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20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죠. 461억 원 매도 우위로 마감지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쉽자리 530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오늘도 부합권 내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9포인트 미미하게 오르면서 528포인트로 마감지었습니다. 이틀째 530선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가 이틀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와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쪽에서 226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하루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125억 원 매수. 반면 기관 쪽에서 382억 원 매도세로 오늘장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로 마감지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1,073원 7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어제 종가를 살짝 밑돌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바로 상승으로 흐름을 돌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20전 오른 1,073원 70전으로 오늘장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의 달인 김선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수익의 재구성 코너. 자, 먼저 김선윤 멘토께서 현재까지 추천하신 종목들의 수익률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천하신 전 종목이 목표가를 가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SM이 3.3%가 올라 있고요. 금호 타이어, 타이어만큼이나 잘 달리고 있군요. 15%나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한동안 좀 금호 타이어 좀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인데 지금 현재 주가로서 그간의 어려움을 완전히 보상해주고도 남은 그런 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화재 소식 등등 악재 아닌 악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주가는 잘 올라줘서 기회 포착을 잘한 우리 김선윤 멘토의 실력에 힘입어서 SK 하이닉스도 1.1% 수익을 거두면서 전 종목이 모두 다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김선윤 대표만의 어떤 그 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있겠죠. 오늘 그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좀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많이 흔들리는 듯 했는데도 네,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잘 했습니다. 자, 코스피 2000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528포인트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천 종목 중에 한 종목, 저번에 NC소프트를 마이너스 0.3%대 수급이 좀 꼬이는 듯해서 정리하고 나가버렸죠. 오늘 SN 같은 경우도 조금 시작 장중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방송 전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 같은 경우는요, 지금 손절가를 제가 37,000원을 잡아드렸거든요. 지금 37,800원인데 장중에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지금 손절가 모양새는 아니지만서도 장중에 터치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수급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잠깐 조금 SM의 최근 수급을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정말 많은 양의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꾸준하게 정말 많은 물량, 언제부터? 9월 13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 물량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금 아직 수급 상황은 모르겠지만서도 약간의 하락폭이 나왔던 거 조금 기관이나 외인들 둘 중에 하나의 매도 물량인 것 같아요. 가져가셔도 괜찮지만서도 단기적인 부분 약간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거를 주목하셔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봤습니다. 네, 어떤 말을 제가 만들었을까요? 컴퓨터 조심이란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왜 컴퓨터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이유에 될까요?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프로그램의 매도세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조금 많이 천천히 큰 매수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후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프로그램 매수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4일째, 차익거래 쪽에서 4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최근에 매도량이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많은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요런 물량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매수해서 조금 약간의 매도세 자체가 눈에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요게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의 조금 코스피의 상승을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 자체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세가 나가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멘트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 볼 건데요. 한 종목씩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에 역시나 좋은 종목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GNG, 차바이오, 현대중공업, MC넥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SK 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왜 가지고 나올까요? 저번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아직 정리를 제가 조금 1%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가져가 보겠다.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급은 오늘 장에서 살아있네요. 자, 외국인들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요, 75만 주 매수가 잡히고요. 기관들 11만 주 매수 들어와 주는데, 기관 중에서 투신권, 연기금,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금융투자 쪽 매도 물량 나갔다는 거. 금융투자 물량은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나 자문사에 속해 있는 그 자신의 그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그 물량들 크게 좀 중요하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금 투신 물량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인들의 물량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승폭이 제가 볼 때 오늘 잠깐 쉬는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SGNG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SGNG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자, 시가총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중이기도 한데요. 1,800억 정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인데요. 최근에 좀 수급 상황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좀 약간 좀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추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인들이 4,000주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10,000주가량. 최근에 기관들이 지금 그냥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약간 기관들이 사는 흐름 자체가 눈에 보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물량이 눈에 띄고 있네요. 차트를 볼게요. 자, S&G 차트입니다. 정말 6월 달부터요. 정말 끊임없이 계속 상승을 해준 차트의 흐름인데 지금 다시 또 한번 레벨업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요 시도 한번 나타나준 다음에 6,000원대의 횡보를 거칠 가망성 좀 있지 않나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 밀집되어 있다는 거. 이때는 약간 정리 느낌이었는데요. 이때는 다시 매수를 해주는 느낌이네요. 조금 더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실적 역시 기대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뭡니까? 차바이오엔입니다. 자, 차바이오엔 오늘 2.7% 상승을 해줍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차트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닥권 높여가면서 6월 말부터 해서 8월 말 찍고 다시 한번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주네요. 나타나줬죠? 수급을 볼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수급 보니까요. 맙소사. 제가
낮에까지 1시 반까지 확인했던 수급과는 완전히 좀 다른 수급이 나와줬네요. 그러면서 상승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수급 좋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수급이었는데 마지막에 다 털어내는 듯한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나온 느낌이 납니다. 요거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차바이오에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100점주에서 안타깝지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수급이 3시 7분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때 보고서 또 한번 바꿀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를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자, 현대중공업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왜 현대중공업일까요? 현대중공업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현대중공업. 지금 최근 들어서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왜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왜 삼성중공업은 아니죠? 만드는 배의 종류가 틀리다는 거예요. BDI 지수는요, 물동량입니다. 많이 실어다 나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상선이 잘 운영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수주가 늘어나고요. 현대중공업은 그 배를 만드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장에서도 46,000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좀 정리한 듯 싶었는데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투신권과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와줍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현대중공업 차트 약간 좀 밀리는 듯 했는데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크게 상승을 줄 경우에는요. 이 정도 전고점 뚫고 가면서 27만원 이상 가뿐하게 안착시켜주면서 28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관심은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요. 조선주 중에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만 보십사 해서 제가 짧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 좀 눈에 띕니다. MC넥스라는 종목인데요. 조금 최근에 상황이 굉장히 좋죠. 꾸준하게 골드 크로스 그려주면서 상승을 크게 이끌어 갑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요. MC넥스라는 종목은 과연 얼마나 좋은 수급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입니다. 조금 이 종목 변화가 보이십니까? 수급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변화가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기관들의 매수 오늘 2만 주 이상 들어왔고요. 투신권에 요 매수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최근에 한 달 동안 많은 물량입니다. 연기금 관심도 없던 연기금이 사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MC넥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수급과 더불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미리미리 선점하려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충분히 전고점 뚫을 가망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중에서 5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 추천드리기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네, 방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독이라는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받았어요. 한독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문자로 상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이구, 여러분 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 종목이 15,700원인데요. 28,000원에 비중이 40%시고요. 시청자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28,000원이면요.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인데요. 조금 안타깝지만 사기도 힘든 가격에 좀 어찌다 보니까 조금 매수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안 하시고 꾸준하게 내려와서 지금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이 종목 수급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네요. 지금 전혀 수급 사항이 안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수급을 제껴두고서 약간 좀 기타 법인적 물량이 8월 달에 많이 들어오는 게 좀 눈에 띈다는 거. 그리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 분석을 봐야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열어놨어요. 재무제표 살펴볼게요. 실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2분기까지인데요. 영업이익 자체가 2분기까지인데 21억이고요. 작년까지 실적이 86억.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시면 여기 실적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요. 느는 게 안 보입니다. 당연히 주가 그래프도 같이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 전환 흐름. 요거 굉장히 좋은 흐름은 아니네요. 약간 매출액도 많이 줄 것 같고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과감하게 막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고민 많이 해보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주목은 그래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28,000원은 안 올 겁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한 2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약간 돌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냐면요. 오늘은 이 종목 말씀드릴게요. 네, MC넥스 말씀드릴 겁니다. 왜 MC넥스를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3분기 실적 다가옵니다. 4분기 성수기 다가옵니다. 자, MC넥스의 실적. 자, 실적만 말씀드릴게요. 자, 영업이익 부분이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해 아마 실적이 이 정도가 나와줄 겁니다. 얼마냐면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130억 원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높길래 우리 저 김선윤 대표가 저러고 있나요? 자, 작년 영업이익이요. 62억이에요. 보이시나요? 작년 영업이익 여기 62억입니다. 근데 올해 얼마요? 지금 2분기까지 52억인데 130억 정도 한답니다. 2배 이상 합니다, 여러분. 영업이익이요. 주가 크게 한번 레벨업하는 3분기 실적 이어서 4분기까지 가야 되니까 얘 지금 기관들이 서서히 담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좋은 거 추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매수가 시초가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잡고서 대응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요. 15,000원대 시에는 전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제가 MC넥스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수달킴 수익의 재구석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 앞에서 또 불꽃 튀는 그런 경쟁을 벌임으로써 팀 전체 수익률을 가운데 놓고 대결을 벌이는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시청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또 응원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 보내시면요. 승림팀 응원군 가운데 3분을 추첨을 해서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선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월 2주차 첫날이었던 어제까지 수익률 과연 어느 팀이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오늘장 팀, 내일장 팀 이렇게 있는데요. 정재훈 멘토의 옵트론텍 그리고 박재우 전문가의 녹십자 지금 하루 만에 0.8% 또 1.9% 수익을 거뒀습니다. 두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모두 다 수익권이고요. 녹십자가 1.9%로 1.1%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두 분의 전문가 하루 만에도 이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가운데 먼저 한 분이 오셨습니다. 내일장팀의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께서 먼저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또 인베스트와이즐의 이주경 팀장께서 오늘 대결을 펼치셔야 되는데, 오늘 이게 방송에 위해서 이게 오시다가 이 날씨가 좀 굳어서 그러나요? 교통사고가 좀 살짝 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뭐 별로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겠죠, 다행히. 하지만 또 여기까지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이 최우선인지라 저희가 이주경 팀장님과는 전화 연결로 오늘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만큼 중요한 게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종목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오늘은 차바이오엔과 리움쿠첸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네, 자 먼저 이주경 팀장을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라도 만나보죠. 지금 차 안에서 지금 전화 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안녕하세요, 이주경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경 팀장입니다. 네, 뭐 교통사고가 좀 났다고 들었는데 뭐 많이 다치고 그러신 건 아니겠죠? 예, 뭐 큰 사고는 아니고요. 네. 타이어가 말썽을 부려가지고요. 네. 타이어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 타이어 교체 분야에 있어서는 그 초보인지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이어를 그 직접 가르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갈았습니다. 요즘 보험사에 긴급 출동하면 금방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예, 제가 급해가지고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오늘 방송 하러 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일부러 타이어 이렇게 뭐 혼자서 직접 간 건 아니시겠죠? 예, 그건 아니고요. 믿고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주경 팀장께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추천하신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손절가를 좀 터치한 상황이거든요. 먼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런지 이 종목부터 좀 일러주십시오. 예, 안타깝게도 제가 뭐 야심차게 처음에 드린 종목이 그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는데요. 그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악재 뉴스로 인해서 이제 손절가를 이제 좀 빠르게 이탈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미국의 전기차 그 업체인 테슬라의 자동차가 그 배터리 부분에서 그 화재를 발생했다는 그 악재로 인해서 그 동반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그 배터리의 그 음극 부분에 대한 주요 부품을 필수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모두가 이제 하락으로 좀 악재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적인 가격은 조금 꺾였지만은 그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역시나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차트 부분의 기술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깨졌지만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손절로 대응을 하고 현재 가격권에서 지지가 계속 받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현재 가격 구간은 재접근하실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종목이 이렇게 손실로 인해서 손절가를 터치를 해서 이제 손실 확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일장처럼 전략 후강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목에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종목 일진 머티리얼스는 뭐 잠시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치고, 자, 오늘 종목은 차바이오엔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예, 제가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차바이오엔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제 기업입니다. 이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바이오엔이라고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광학사업부라고 해서 이제 그 자동차의 블랙박스라든지 뭐 블루투스 그런 전자기기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 부분에 2분기에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시세를 주게 되는데요. 그 배아 줄기세포 치료제의 차별화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선두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아직 뭐 상업화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좀 연구 개발에 매진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방위적인 질병에 대한 전방위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실명이나 치매,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그리고 연골결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최근 차바이오엔에 관련된 뉴스를 쭉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이 이제 실명에 관련된 실명증을 치료하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그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가 시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차바이오엔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계획한 임상 시험이 완료가 되고 나서 허가 시에는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된다라고 해서 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선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차바이오엔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들 수 있는 게 자회사 7월에 이제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있는데, 그 CHO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CHO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올해 연내에 그 미국의 전문 병원 2곳을 인수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종합병원 1곳을 인수할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차바이오의 그 자회사가 이렇게 해서 병원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 전문 병원을 통해서 종합병원으로 환자 유치가 좀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기존의 그 LA의 그 HPMC라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과 함께 좀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한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이제 인수를 해서 바로 이제 뭐 매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지난 2004년에 그 차바이오엔이 그 LA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인수를 했는데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전문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드는 투자 자금은 그 미래에셋 자사 운영의 그 프로젝트 펀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미래에셋 자산 운영의 프로젝트 펀드에 출자를 하는 곳이 바로 정책금융공사와 한국증권금융이라고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가시적으로 뭐 긍정적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도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그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37억 원이라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30%나 증가를 하는 아주 호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실적은 이제 병원 운영 사업과 광학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증가하면서 같이 발생을 했고요. 미국에 이제 전문 병원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매출로 같이 합산이 되게 된다면 매출액 증가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장에서는 이제 오후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양봉으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가격으로는 그 11,000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가장 최근에 그 5월에 고점이었던 13,000원 부분, 그리고 2차 가격권은 가격의 변동폭을 계산해서 2차 박스권 상단이라고 들 수 있는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한 설명은 길게, 손절가는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차바이오엔, 이주경 팀장님의 교통사고, 타이어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험 없는 중에도 이렇게 전화 연결로 또 여러분께 좋은 종목에 대한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 잘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주경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정세영 과장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자, 리움쿠첸 짧고 굵게 듣겠습니다. 네. 리움쿠첸, 다 아시죠? 밥솥. 저희 집은 쿠쿠를 쓰는데, 쿠첸이 요즘에 잘 나간답니다. 네. 어디서 잘 나가냐면 중국에서 잘 나간다 그러는데, 최근에 중국 심양시에, 플래그숍 1호점을, 개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했다라는 점, 사실 우리가 홍대나 그리고 명동 이런 데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특히나 이제 명동 같은데, 브랜드샵, 특히나 이제 화장품 브랜드샵을 아주 비싼데, 점포 임대료나 여러 가지 보증금이라든지, 그리고 권리금 이런 것까지 친다면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명동의 화장품 브랜드샵을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상징 랜드마크의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리움쿠첸이 중국 심양시의 플래그샵 1호점을 개장을 했다라는 점도 어떤 이런 랜드마크 오프라인 매장의 확대 그리고 브랜드 고급화 이미지에 일정 부분 기여를 충분히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 리움쿠첸 같은 경우에 밥솥 한국 브랜드 얼마나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고급화 전략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했냐라는 점을 따져보면 가격 면에서는 다른 타사 브랜드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타사 브랜드보다 경쟁력 있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결국 고급화 전략에 충분히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판 유통 채널, 현재는 4곳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방용품 전문 기업, 중국 기업인데, 로밤 전기와 OEM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일단 채널 부분, 유통 채널 자체를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량 자체를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점. 결국 고급화 브랜드 이미지화를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10에서 20% 정도 좀 높게 책정을 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유통 채널도 최근에 빠르게 판매망 자체를 늘려감으로써 가격은 높게 그리고 팔릴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사실 중국 매출은 미미했습니다. 리움쿠첸 하면 그냥 국내에서 사실 쿠쿠 다음 브랜드 정도로 우리가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에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세계 브랜드 이미지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업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약 100만 달러 정도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돈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약 5배에서 7배 정도, 약 매출액이, 한 500달러 정도에서 7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늘어나는 수준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000에서 4,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출 금액 자체가 300억 충분히 이상 달성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중국 내 성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올해 영업이익이 약 268억 정도 났습니다. 사실 중국의 성장성 있던 기업들, 예전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높았던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한창 중국의 성수기를 누렸을 때 밸류에이션 한 20배까지도 받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리움쿠첸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보신다면 앞으로 중국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을 좀 더 줘도 모방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EPS가 약 646원, PER이 약 11에서 12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배 정도까지도 프리미엄을 줘도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 사실 주가가 8,680원 9월 30일 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 9월 30일 고점을 찍고 지금 주가가 약 1,000원 정도 고점 대비 밀렸습니다.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는데 일단 현재 라인에서 11선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21선까지도 되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만약에 11선에서 다시 대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빠르게 전 고점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수가는 오늘 가격에서 뭐 살짝 밀리면 7,65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약간 하단인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하회하는 수준 7,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움쿠첸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중국인들이 워낙 우리 밥솥을 뭐 선호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뭐 대원이라든가 쿠쿠라든가 쿠첸이라든가 이런 밥솥들을 생산하는 회사들 가운데 리움쿠첸이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리움쿠첸 또 리움쿠첸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산방직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리움쿠첸이라는 게 중국인들이 이제 워낙 많이 사들인다라는 호재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이긴 합니다만 이 호재라는 요 하나만 가지고 이제 또 이게 얼마만큼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을 가진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뭐 전기 그릴 뭐 전기 후라이팬 같은 거 관련해서 이 비싸고 뭐 브랜드에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의외로 품질은 별로 좋지 않더라 뭐 이런 그 약간의 악재성인 그런 뉴스들도 있고 보면은 분명히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일단 좋은 지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중국향 이런 매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프리미엄을 사실 얼마나 줘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일단 중국의 매출의 확대 기대감들은 이전의 경험들을 보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그 매출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높으면 그만큼 실망감도 클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최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까지 들어오는 부분 본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PER 한 20배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한 15배,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지금 가격대에서 10,000원이면 그래도 뭐 한 732, 한 30% 정도는 수익을 내볼 그렇죠. 수 있다. 20에서 30%.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바라보고 리움쿠첸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세영 과장님께서 오늘 리움쿠첸 그리고 이주경 팀장께서 차바유엔 두 종목으로도 대결을 펼치셨는데 자, 이 두 종목의 수익률 대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께 꾸준히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세영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추천을 주셨는데요. 자, 그 종목들 지금 현재 어떤지 또 한번 체크를 중간에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10월 2주차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차바이오엔 추천을 받았는데, 아이고,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하루 만에 벌써 4.6%나 수익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경 팀장이 차바이오엔 추천을 하셨는데, 또 이상로 멘토께서는 한 발 앞서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선취매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4.6%를 먹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거침없이 진격을 하고 있는 차바이오엔, 이상로 대표 멘토님의 그 이미지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격의 내일장.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나와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로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샘플러스 회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시장의 분위기 한번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시장이 약할 때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더 약세로 돌아서고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주의 상승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지금 조선주의 강세는 미국 시장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좀 더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다시 한 번 더 유럽 쪽으로 쏠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조선주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전형적으로 옵션 만기일의 영향을 받으면서 포지션을 좀 더 잡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군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또다시 우리 눈에 이목을 집중시켰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도 눈에 띄는데요. 루트노릭 오늘 오랜만에 또 눈에 띄고요. 그리고 위닉스. 위닉스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종목군이 오를 수 있었을까? 바로 가치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PER 가치로 한번 대비해서 본다면 8배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면서 8.9배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 다시 한 번 더 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제습기 관련해 점유율 1위 업체다 위닉스. 그리고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에는 조인성 씨가 출연한 광고가 바로 이 위닉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바로 신제품 출시를 했다는 거죠. 바로 가습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습기 관련 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름 테마주에 한정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겠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런 분위기를 겨울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그만큼 사계절 테마주로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졌던 게 바로 이 위닉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일봉상의 지지로 해당이 되었던 만원선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호가 자체가 바뀌게 되었죠.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까지 잔존해 있던 매물 자체가 지금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는 한 번만에 쉬지 않고 크게 오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가치 PR 10배 가격대가 지금 한 13,000원 정도까지가 나올 것 같은데 13,000원까지는 1차적인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13,000원 다음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형태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려면 위닉스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점수는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엔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로엔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엔의 정식 명칭은 바로 로엔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이 가장 유명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로엔 같은 경우에도 아이유 효과에 힘입어 오늘 큰 상승세를 좀 더 보였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뿐만이 아니라 멜론이라는 어느 정도의 음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멜론 뮤직 어워드가 11월 14일 날 개최를 한다고 하죠.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숨은 1인치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아이유의 분홍신이었죠. 그런 검색어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큰 방향을 일으키면서 지금 로엔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대신 매출은 좀 더 느는 모습이었는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구간, 거기에 대해서 아이유가 다시 한 번 더 TV에 크게 나오는 모습이 로엔을 좀 더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PER 10배짜리거든요. 그래서 14,500원, 15,000원 이 사이의 가격대가 상당히 저항 구간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기다리시면 좀 더 큰 수익률을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따라잡는 것보다는 15,000원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전략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단에 저항 구간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점수는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메디포스트, 테스 같은 종목들 눈에 좀 띄고요. 자, STX 엔진이 오늘 어느 정도는 지금 5%대 상승률을 좀 보였는데요. STX 엔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 상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는 많이 떨어졌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오늘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STX 그룹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올라왔다는 거죠. 시장이 약할 때일수록 테마주는 반짝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STX가 제대로 한몫해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주요 원인을 본다면 STX 펜오션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STX 그룹 자체가 좀 더 크게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가치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주식이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이 반등은 어떤 반등이냐면 앞에 있던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남아있던 잔존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이 지나지 않는 자리라고 그렇게 저는 좀 보는 시각이고요. 아직까지도 60일선, 20일선, 그리고 5일선, 11선 모두가 지금은 저항 구간에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겹게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며, 거기에 대해서 차트 점수는 2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평가할 가치가 없죠. 2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기기업 정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큐로컴 같은 종목들 오늘 소형주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큐로컴은 일단 이런 소형 종목군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군입니다. 종목을 고를 때 우리가 시가총액 1,000억이 넘지 않으면 그 종목군은 상당히 작전 세력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큐로컴 같은 경우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에서 지금 올라왔는 물량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큐로컴이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반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력 자체가 신규적인 세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가 매수가 유입됐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이 매수세 자체가 돈으로 환산해보면 4,700만 원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가 자체를 크게 움직이는 데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에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그런 상승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큐로컴을 가지고 좀 더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 자체는 악성 매물에 의해서 좀 더 털어내는 그런 물량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겠고요. 큐로컴 같은 경우에도
차트 점수는 아직까지 저항 구간이 많은 관계 차 3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20점, 업황 테마 점수는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개만 더 볼 건데요. 자, 어떤 종목이 내일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오늘은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루트로닉 오늘 8%가 올랐고요. 본사는 바로 덕양구에 있죠.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데 건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단은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고, 왜 이렇게 큰 상승세가 이루어지냐고 봤더니 미국의 초소형 내시경 생산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더 보였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오늘이죠. 오늘 어느 정도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보았을 때 바로 외국인의 투자 목적에 의해서 자기들 주식을 좀 더 처분을 하겠다 하면서 장내 매수를 어느 정도 보고서로 올렸거든요. 지금은 자기 주식 처분이라는 것은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인 즉슨 외국인의 투자 목적이라면 그 보고서를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좀 더 루트로닉의 주가상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선택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공략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세 가지의 중요한 가격이 좀 보이는데요. 상승 자체 14,500원, 그리고 하락권에 13,000원, 그리고 11,5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보이는데, 일단 하락권에 있던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더 1차적으로 나타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승 물량을 돌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국면이 좀 더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작게 보시면 박수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가 지금은 박수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난다고 저는 좀 더 생각을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추천을 좀 해드리겠다. 그래서 매수가는 1,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 드리겠고요. 차트도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차트 점수 60점, 그리고 가치는 아직까지는 고평가는 확실합니다. 고평가이기 때문에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로닉까지 우리 같이 보셨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5종목을 뽑아서 시청자분들한테 매일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종목들 중에 반드시 진주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은 이 중에서 다음날 한 종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 꼭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꼭 집중하셔서 내일도 큰 수익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루트로닉 진격 앞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 1, 2부 순서를 모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한글날입니다. 날의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하루 공일 잘 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